추운 겨울, 스위스 알프스의 보석, 인터라켄 근처 융프라우산의 등산로에서 리타라는 이름의 스위스 여성과 한국에서 온 남성이 아침 일찍부터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해발 1500m쯤에 등산길 주변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린 곳으로 서둘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리타도 놀란 표정으로 그쪽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죠. 그녀의 표정은 긴장감과 의문이 엇갈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등산길에 도착한 리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이미 도착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본 리타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진 채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화창한 오후 융프라우산 등산을 위해 발걸음을 올리던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군사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리타라고 합니다. 제가 군사외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주목받는 군사외교관이자 멋진 남자친구를 둔 스위스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 꿈은 원래 군사외교관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경찰관으로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릴 적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 언니와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가고 집에는 늦은 밤에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는 저를 보호해주며 어머니 대신 저녁을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있어 세상의 전부와 같았죠.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학업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취업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인 안정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죠. 하지만 취업하기 전 대학 입학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학은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생활비까지 모두 합치면 저희 가정 형편에서는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좋은 사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등록금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에 진학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립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사립대학교의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어려운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공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언니가 먼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얻었죠. 그 후 저는 1년 내에 현재의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에 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자 아빠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 언니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고 때때로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의 노력 덕분으로 언니가 대학에 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듯한 태도로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게 되면 본인을 잘 챙기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역겨워서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저에 대해서는
아빠의 태도는 여전히 무례하고 냉담했습니다. 그의 냉정한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주 주말마다 아빠의 변화를 지켜보며 언니는 항상 조금만 더 견뎌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대학 입학 후에는 주말에만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마치 저를 혼자 남겨두고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하였을 때 갑자기 집에서 크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과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아빠 때문에 시끄러운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쓰러져 있는 언니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아빠의 여자친구,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단 언니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안고 제 방으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너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술에 취한 아빠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빠의 평소보다 훨씬 더 격노한 모습에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밖에 있던 이웃집 스위스 군사경찰이 한 걸음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오늘 비번이라 쉬는 날이었고 우연히 저희 집 주변을 지나가던 중에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스위스 군사경찰은 즉시 아빠에게 돌진해 빠르게 제압했고 저와 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기절해 있었고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죠.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니 언니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제가 이탈리아에서 전공을 살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계획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날 언니가 집에 와서 아빠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저를 데리고 집을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하다가 아빠가 극도로 흥분하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언니를 세게 뒤로 밀쳤고 언니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놓여있던 그릇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흘렀던 거죠.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 밖에서 지나가던 스위스 군사 경찰 아저씨가 달려와 저희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고 그 전투와 혼란 속에서 저와 언니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죠. 언니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저희 자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 사건은 정말 위험했지만 결국 잘 해결된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가 별탈 없이 회복한 것이 천만 다행이었죠. 그러나 그 사건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저는 저에게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스위스 군사 경찰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을 지키는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 대신 그 옆집 스위스 군사 경찰 아저씨가 제게는 진정한 영웅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이상형은 스위스 군사 아저씨처럼 군인이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그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첫 번째 관문인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후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불안정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스위스의 평화 유지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조율하며 해경의 중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에서 외교 전문가로서의 길, 즉 군사외교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외교적 상황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 군복이 아닌 정장과 슈트를 착용하고 다양한 나라를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회담에서 신뢰감을 주고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힘쓰며 스위스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분쟁 지역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갈등의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군복 대신 정장과 슈트를 입은 군사외교관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인연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휴가 중 우연히 마주친 친한 동료의 직장 후배와 감정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는 31세의 한국인이었으며 군인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지만 군인 못지않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남을 돕는 마음이 매우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던 중에도 멀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다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서 진정한 인정을 느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진정성 있는 관심은 제 감정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책 중에 오르막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이 계시면 손을 잡아드리거나 주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그는 언제나 남을 돕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덕분에 그의 진심이 더 깊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커플은 이웃나라인 이탈리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매혹적인 풍경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로 향했어요. 시간은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지하철 안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문 근처에서 서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하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먼저 온 사람이 앉아서 가는 것이 관례라. 그 장면은 참으로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아있던 분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마음이 내심 뿌듯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서 특별한 고민 없이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가 평소의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가진 따뜻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그 순간은 저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동료들은 이런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매력에 빠진 저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스위스 융프라우 산 근처의 작은 마을 라우터브루넨에 작은 집을 구해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할지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그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한 이유가 생겼답니다. 그날은 휴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트레킹 코스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라우터브루넨 근처에 집을 구한 이유는 평소에 자연을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선택했습니다. 술이나 소음이 없는 이곳에서는 가족 여행이나 신혼여행을 즐기기에도 적합하고 실제로도 많이 찾아왔어요. 또한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산속의 평화를 만끽하며 매일같이 트레킹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여유로운 휴식 시간 동안 이곳의 자연 속에서 함께한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은 휴가였지만 일정에 맞춰 이른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융프라우 산을 향한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산악 경로와 내리막길을 오르내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 둘은 해발 1000m를 넘어서면서도 여느 때와 같이 서로를 응원하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 항상 20m 남짓 정도 앞선 선발대로 저를 리드하며 산악 경로와 함께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 10대 소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의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등산객들이 모여들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 지점은 가파른 경사와 미끄러운 흙길이 겹쳐 있는 곳이었고 눈도 많이 내려서 돌이 보이지 않아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발목을 접질리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불편보다 더 시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저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긴박함을 느끼면서 제 자신도 눈앞의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끄러운 경사와 질퍽한 흙길 사이에서 소녀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단순한 등산을 넘어서 그 소녀를 위한 바램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도착했을 때 이미 남자친구는 어린 소녀를 응급 조치하고 있었고 즉시 그 소리에 반응하여 소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며 발목을 다쳐 고통스러워하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발목을 고정하고 소녀를 안정시키며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어요. 소녀를 도와주는 동안 저는 빠르게 소녀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소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던 전직 군인이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일반 군대가 아닌 육군 특수전 사령부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로 고산지대 및 산악 지형에서의 극한 훈련을 중요시하며 이 부대는 다양한 산악 환경에서의 전술과 생존 기술을 훈련하면서 전술적 기술과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고산 훈련을 비롯하여 정글 훈련, 전술 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악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도 알려주었어요. 그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산악 환경에서의 탁월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었고 성실히 복무한 후 전역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그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만 국가에 기여하는 길을 걷고 있지만 그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의 경험과 능력 덕분에 마치 제가 존경하는 선배처럼 느껴졌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벅차오른 감정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나와 결혼해요라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동안 왜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남자친구는 군복무 시절에 잊지 못할 아픔 때문에 군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 시절의 슬픈 기억이 여전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서였습니다. 군복무 시절, 그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전우는 추운 겨울날, 혹한기, 산악훈련 중 동상을 심하게 걸리게 되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은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하며 그가 느낀 고통과 슬픔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이 사건 이후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군복무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차라리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제게 말해주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그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가 얼마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과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제 언니도 최근에 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빠와는 몇 년째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큰맘 먹고 아빠께도 연락을 드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곧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는데 긴장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아직 남편과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준비하는 이 과정도 너무 설레고 동시에 살짝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 이만 가볼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스위스 군사 외교관 리타 씨의 사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스위스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 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